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잖아요. 분명히 시작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는 아주 평화롭고 일상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면 한 5분 뒤에 넌 대체 왜 그 모양이야? 라며 과거 3년치 서운한 목록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대체 우리 사이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심리학의 거장 존 가트맨 박사는 40년 동안 커플들을 지독하게 관찰했습니다. 일명 러브랩이라고 불리는 실험실에 커플들을 몰아넣고 카메라 32대를 동원해 미세한 근육의 떨림까지 다 잡아냈죠. 그런데 여기서 밝혀진 데이터가 아주 소름 돋습니다. 대화의 첫 3분이 그 대화의 결론 94%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100m 달리기 스타트 라인도 아니고 좀 너무하다 싶지만 사실 이건 우리 뇌의 생존 본능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상대방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미간을 팍 찌푸리면서 야, 너는 왜 또 이래? 라고 공격을 날립니다. 그 순간 듣는 사람의 뇌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퓨즈 나가듯 툭 하고 꺼져버려요. 대신 원시적인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미친 듯이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비상, 적군 침입, 당장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튀어! 라고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닙니다. 누가 더 상처를 잘 주나 겨루는 진흙탕 개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0.6초 만에 우리 뇌가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성숙한 대화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관계의 0.1% 고수들은 아주 영리하고도 부드러운 치트키를 씁니다. 가트맨 박사가 이름 붙인 부드러운 시작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상대방의 뇌에 비상벨이 울리지 않게 아주 살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거죠. 사실 이거 말은 쉬운데 실전에서는 거의 고난도 요가 동작급으로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퇴근하고 왔는데 싱크대에 설거지 더미가 에베레스트 산처럼 쌓여 있어요. 보통의 우리는 너는 손이 없어? 왜 맨날 나만 해? 라고 핵폭탄급 시작을 날리죠. 이건 나랑 오늘 한판 붙자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여기서 혀를 한번 깨물고 이렇게 말해요. 아, 오늘 내가 밖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너덜너덜해졌는데 설거지까지 보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네.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때요? 똑같은 설거지 이야기인데 결이 완전히 다르죠. 너 문제 있어 라고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상태가 이래 라고 내 연약한 부분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격받는 느낌이 안 드니까 굳이 방패를 들거나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상대가 갑자기 랄랄라 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이 쾅 닫히는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말투는 타고난 성격 아니냐고들 하는데 아니요, 이건 기술이고 근육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럼 일단 상대의 뇌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매번 어떻게 주어를 바꿔가며 고상하게 말해? 맞아요. 힘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화의 첫 단추를 부드럽게 끼우는 건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 이전에 내 전두엽을 지키고 내 혈압을 지키는 가장 이기적이고도 똑똑한 전략이라는 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어휴, 나는 싸울 때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 라고 안심하셨다면 미안하지만 땡, 틀렸습니다. 관계라는 게 참 얄고머서 큼지막한 싸움 한두 번으로 박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주 미세한 균열이 쌓여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 상황이 아닐 때, 즉 아주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그 관계의 진짜 체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방어하는 법이었다면 이제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관계의 기초 자산을 쌓는 법, 이름하여 응답의 의무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보느라 옆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건성으로 그래 하고 넘긴 적 셀 수도 없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무심한 대답 한마디가 6년 뒤 내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대한 신호였다는 사실을요.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사소해서 더 무서운 응답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실험실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소름 돋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보면서 아니 왜 아까부터 자꾸 존 가트맨 박사 얘기만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관계 심리학 동네에서 이 양반은 거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급이거든요. 물리학에서 중력을 빼놓고 대화가 안 되듯이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가트맨을 빼놓는 건 팥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밀가루 없는 빵을 만들겠다는 거랑 비슷해요. 그만큼 이 양반이 40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가 워낙 넘사벽이라 우리가 과학적인 팩트를 꽂으려면 어쩔 수 없이 소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심리학계의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또 다른 기막힌 신호 하나를 더 파헤쳐볼까요? 일명 창밖의 새 실험입니다. 실험 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커플을 방에 두고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게
놀라게 하는 거죠. 그러다 한 명이 창밖을 보며 툭 던집니다. 와, 저기 진짜 예쁜 새 있다. 자, 여기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예쁘네 하고 보던 폰 계속 보거나 아예 못 들은 척 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트맨 박사가 이 커플들을 6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새를 보라고 했을 때 고개를 돌려 같이 봐준 커플들은 86%가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무시하거나 건성으로 대답한 커플들은 단 33%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고작 새 한 마리 같이 안 봤다고 이혼 확률이 이렇게 뛴다니 좀 억울하지 않나요? 사실 이건 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드, 즉 관심 연결 시도라고 불러요. 상대방이 저 새 좀 봐 라고 말하는 건 진짜 새의 품종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나 지금 심심해, 나랑 연결될래? 혹은 내가 보는 걸 너도 같이 봐줄래? 라는 아주 작은 감정적 신호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 신호를 받았을 때 고개를 돌려주는 행위를 다가가기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 통장에 예금을 하는 행위예요. 그래, 나 여기 있어, 네 말을 듣고 있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죠. 반대로 무시하는 건 멀어지기입니다. 네가 뭘 보든 내 알 바 아니야 라는 거절의 신호가 뇌에 박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관계의 고수들은 이럴 때 무슨 거창한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와, 세상에 저런 새가 있다니, 내 생애 최고의 새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 진짜네, 색깔 예쁘다, 혹은 쓱 쳐다보며 고개만 끄덕여줘도 충분합니다. 우리 뇌는 그 아주 작은 보상체계만으로도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라고 안심하며 옥시토신을 뿜어내거든요. 반대로 관계가 파탄 나는 커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큰 싸움은 없는데 일상의 작은 신호들을 무수히 일십해요. 오늘 날씨 좋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표정으로 지나치고, 나 오늘 좀 힘드네 라고 하면 나도 힘들어 라고 받아쳐버리죠. 이런 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라 감정의 잔고가 바닥나서 관계가 서서히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소한 응답의 연속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봐봐 라고 하면 하던 폰 잠시만 내려두고 딱 3초만 같이 봐주세요. 그 3초가 여러분의 6년 뒤, 10년 뒤를 지켜주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보험이니까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위험한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며 입을 꾹 닫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의 등짝을 살짝 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이 거의 가훈 수준이잖아요. 특히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나 하나만 참으면 평화롭겠지, 이런 소소한 서운함까지 말하면 나만 속 좁은 사람 되지 않을까? 라며 속으로 사귀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배려가 아니라 관계에 시한폭탄을 심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감정은 배설물과 비슷해서 제때 처리 안 하고 쌓아두면 속에서 시커멓게 부패하기 때문이죠. 겉으론 성인군자처럼 웃고 있지만 속으론 감정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 뜬금없는 순간에, 예를 들어 상대가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 하나에 그동안 쌓아둔 억하심정이 핵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밥 좀 맛있게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고? 라며 황당해하죠. 이게 바로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아주 전형적이고도 슬픈 코스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뇌 구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서운함을 억지로 누를 때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팍팍 나옵니다.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겠지? 라는 건 엄청난 오만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은 셜록 홈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여러분이 왜 저기압인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나중엔 아, 또 시작이네 라며 아예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관계의 고수들은 서운함을 즉시, 그러나 아주 작게 언어화합니다. 이게 오늘 대본의 핵심이에요. 감정이 100도까지 끌어올라 뚜껑이 날아가기 전에 한 10도쯤 됐을 때 피식피식 김을 빼주는 거죠.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상대가 약속 시간에 15분 정도 늦었어요. 참는 사람은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해놓고 하루 종일 뚱해 있거나 은근히 비꼽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웃으면서 이렇게 툭 던져요. 야, 너 15분 늦으니까 나 여기서 혼자 뻘쭘해서 조금 서운할 뻔했다? 다음엔 5분만 일찍 와주면 내 기분이 훨씬 살 것 같아. 어때요? 서운할 뻔했다는 표현 하나로 내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상대에게는 공격이 아니라 개선의 기회를 주죠. 이건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사용 설명서를 친절하게 업데이트해주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환상은 이제 버리세요. 그건 로맨스가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 관계를 건강하게 오래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서운함을 더 작게, 더 자주, 더 우아하게 배설하세요. 침묵은 금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를 썩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아무리 작게 말하려고 노력해도 인간인데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가끔은 감정이 제어가 안 돼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목소리가 커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자, 이제 올 게 왔습니다. 바로 싸움이죠. 아무리 부드럽게 시작하고 사소한 신호에 응답을 잘해도 우리는 결국 싸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다른 별에서 온 타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고수와 하수가 갈립니다. 하수들은 싸움을 승부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상대를 굴복시키려 들지만 고수들은 싸움을 수리해야 할 고장으로 보거든요. 오늘 주제는 파국으로 폭주하는 대화의 핸들을 꺾는 마법, 수정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싸우다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상대방을 이겨먹어야겠다 는 생각만 가득했던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 파탄 나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 때문입니다. 싸움이 격해져서 심박수가 분당 100회를 넘어가면요,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전문 용어로 플러딩, 즉 감정의 홍수가 터진 거죠. 이때부터는 전두엽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논리, 이성?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투쟁 아니면 도피뿐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나를 잡아먹으려는 맹수와 대치 중인 원시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수정시도라는 이름의 냉각제입니다. 수정시도는 쉽게 말해, 야, 우리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어. 일단 좀 식히자 라는 구조 신호예요. 이 신호는 아주 뜬금없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가트맨 박사의 실험실에서 본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한 커플이 정말 피 튀기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혀를 낼름 내밀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장난해? 라고 더 화를 냈을까요? 놀랍게도 그 순간 남편의 굳어있던 얼굴이 무너지면서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심박수가 뚝 떨어지고 뇌의 전두엽이 다시 출근한 거죠. 이게 바로 수정시도의 위력입니다. 뜬금없는 유머, 잠깐 내가 미안해, 혹은 우리 일단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자 같은 항복 선언이 관계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뼈 때리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수정 시도가 먹히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소에 감정의 잔고를 잘 쌓아놨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점수를 따놓지 않으면 싸울 때 혀를 내미는 건 수정 시도가 아니라 도발이 되어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싸움 도중에 사과하거나 농담하는 거 자존심 상하시죠? 내가 여기서 꺾이면 지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천만에요. 그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이 그 관계를 주도하는 진짜 강자입니다. 폭주하는 기차를 멈추는 건 브레이크지, 더 강력한 엔진이 아니거든요. 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파국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괴자인가요? 아니면 수선공인가요? 다음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으면 일단 멈추고 뜬금없는 말 한마디를 던져보세요. 배고픈데 일단 떡볶이부터 먹고 싸울까? 같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수정 시도로 불을 좀 껐다면 이제 남은 건 잿더미를 치우는 일이죠. 바로 사과입니다. 앞으로 볼 내용은요, 미안해 근데 라는 말이 왜 사과가 아니라 2차 가해가 되는지,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1초 만에 봉합하는 진짜 사과의 언어는 무엇인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과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사과를 하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관계의 고수들은 사과를 패배가 아니라 연금술이라고 부릅니다. 상처라는 고철을 신뢰라는 황금으로 바꾸는 기술이니까요. 우리가 사과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놈의 미안해 근데 때문입니다. 미안해 근데 네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 미안해 근데 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자, 여러분, 여기서 근데라는 말이 붙는 순간 앞에 사과는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내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기 변명일 뿐이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은 게 아니라 아, 얘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구나 라는 확신만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의 독을 푸는 가짜 사과의 정체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과를 힘들어하는 건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불안형이나 회피형 같은 애착 유형에 따라 사과 방식도 천차만별인데 공통적인 건 사과를 내 가치가 깎이는 일로 착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팩트만 꽂아드릴게요. 진짜 멋진 사과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상대가 느꼈을 감정에 공감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관계를 1초 만에 봉합하는 1%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제 이해가 돼 라는 말이에요. 내 행동이 옳았냐 틀렸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상처받은 상대의 마음에 공감의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죠. 내가 늦어서 네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겠구나. 정말 미안해. 어때요? 근데를 빼고 상대의 감정을 주어로 삼으니까 대화의 결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지죠. 실제로 관계가 건강한 커플들은 사과 한 번으로 관계의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이번 일로 서로를 더 잘 알게 됐네 라며 갈등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거든요. 사과는 자존심을 굽히는 비굴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 관계를 내 자존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라는 아주 지적이고도 강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 뒤에 숨지 마세요. 근데를 지우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1%의 문장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상처투성이인 관계를 다시 반짝이게 만드는 최고의 연금술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큰 불도 끄고 복구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에도 기초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 사과도 잘하고 싸움도 잘 말리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치는 것도 능력이라지만 애초에 소가 안 도망가게 외양간을 튼튼하게 지어놓는 게 제일 아니겠어요? 오늘 주제는 관계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결정적인 공식 5대1의 법칙과 우리 화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오늘 비난 한번 했지만 칭찬도 한번 해줬으니까 퉁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계 계좌는 지금 심각한 적자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뇌는 참 얄구하게도 칭찬의 달콤함보다 비난의 쓴맛을 훨씬 더 강하고 오래 기억하거든요. 마치 맑은 물 한 컵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건 순식간이지만 그걸 다시 투명하게 만들려면 물을 몇 바가지나 들이부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나온 과학적인 숫자가 바로 5대1입니다. 관계가 좋은 커플들의 대화를 뜯어봤더니 부정적인 상호작용 한 번을 상쇄하기 위해 적어도 5번의 긍정적인 표현을 섞어 쓰더라는 거죠. 여기서 긍정적인 표현이란 게 무슨 당신은 나의 태양이야 같은 오글거리는 대사가 아닙니다. 오늘 커피 맛있네?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감사의 나탈들을 매일매일 적립하는 거예요. 이 적립금이 든든해야 나중에 큰 싸움이 터져도 관계가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수들이 쓰는 또 하나의 필살기가 있는데 바로 we talk, 즉 우리 화법입니다. 하수들은 갈등이 생기면 너 때문에 그래, 나 지금 화났어 라며 너와 나를 칼같이 나눕니다. 하지만 20년차 원앙 부부들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주어가 다릅니다. 우리 이번 달 예산이 좀 빠듯하네,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볼까? 라며 은근슬쩍 상대를 내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시댁이나 처가 갈등 혹은 경제적인 위기 같은 외부의 적이 공격해올 때 너네 집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파트너는 적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팀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 두 사람은 단단한 성벽 안에 나란히 서게 되는 거죠. 주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너와 나의 싸움이 우리와 세상의 싸움으로 변하는 마법, 이거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전략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매일 감사함을 찾고 우리라고 말하는 거 처음엔 좀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관계의 성벽은 커다란 바위 하나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쌓아 올린 작은 벽돌들로 완성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술과 법칙을 배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건 기술 너머의 태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대화의 시작부터 사과 그리고 팀워크까지 이 정도면 거의 관계의 박사학위를 따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기술을 다 익혔어도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완성하는 건 기술 너머의 한 끝, 바로 번역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불평을 쏟아낼 때 그걸 어떻게 들으시나요? 보통은 또 나를 공격하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라며 방어막부터 치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상대의 날선 말을 실시간으로 통역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늦어? 라는 공격을 나는 당신이랑 1분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어 라는 결핍된 필요로 번역하는 고난도 기술이죠. 이게 무슨 마법 지팡이 휘두르는 소리냐고요? 아니요. 이건 상대의 분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볼 줄 아는 아주 지적이고도 따뜻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뜨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을 함께한 70대 노부부들의 뇌를 찍어보면요, 도파민이 솟구치는 열정보다 더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흐릅니다. 서로의 눈을 맞추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의 평화죠. 이 단계에 이르면 침묵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굳이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가 내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밀도 높은 대화가 되는 거죠.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예요. 말투는 결국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관계를 베어버리지만 내가 정성껏 고른 부드러운 말은 내 곁에 가장 든든한 내 편을 만들어주거든요. 사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가 고른 단어 하나, 내가 참아낸 짜증 한 번, 그리고 상대의 말에 고개를 돌려준 그 3초가 모여 만들어지는 반복의 예술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배운 기술 하나만 써먹어 보세요. 저 새 좀 봐 라는 사소한 신호에 고개를 돌려주거나 미안해 근데서 근데를 쓱 지워보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바꿔놓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머금길 응원하겠습니다.